안녕하십니까. 예일치과 김기도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로 결정해 주셨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시술 받기로 한 이상 아주 좋은 시술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걱정 마시고 제가 시키신 대로 잘 하시면 매우 훌륭한 수술 될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설명 잘 들으시고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수술 하루 전 술과 담배는 삼가해서 몸의 치유력을 좀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라든가 혈액순환제, 간, 신장 관련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골다공증이라든가 임신이나 수유 여부는 저희한테 미리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수술 당일은 좀 외부 일정을 좀 삼가하시고 사우나, 운동,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힘드신 일은 일주일 정도 좀 피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 시에는 기구 돌아가는 소리나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근데 다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마취를 하셔도 이게 좀 만지거나 혹은 뜯어내거나 움직이는 느낌은 다 나고요. 이제 좀 수술 중 강한 압박 같은 게 좀 생각보다 좀 통증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고 할 때는 살짝 주먹을 꽉 쥐어주시면 돼요. 보통 고리식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할 경우 보통 2개월에서 아무리 길어도 넉 달 안에는 보통 끝납니다. 특히 사항 없으면 보통 2달 안에는 끝내요. 하지만 이제 뼈 이식이 이루어지셨을 경우에는 4개월에서 보통 18개월 이렇게도 가실 수가 있고요. 비용도 한 10만원,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300만원 이렇게도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안타까운 건데 환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미 끝난 치아는 미리 발걸을 해주셔야 뼈가 온전하게 보존되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그 치조골, 뼈를 녹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미 끝난 치아는 미리 발걸을 해주셔야 그 안에 뼈가 깨끗하게 보존되고,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 비용도 저렴하게 되고 수술 기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수술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환자도 훨씬 더 편안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미 끝난 치아를 오래 가지고 계시는 것은 환자분한테도 매우 안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구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각화치은 이식술을 제가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사실 잇몸 살이라는 거는 사실은 종류가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치아 주변에는 치아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각화치은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화치은을 잘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야지 잇몸을 이제 임플란트라든가 치아가 잘 보존되는데 이런 시술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보통 조금씩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다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그냥 쉽게 심고 그냥 끝내는데 여기서는 부가적으로 이런 살점을 뜯어내는 시술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시술이 분명히 더 성공적이고 좋은 임플란트 시술을 가지게 되므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딴 데보다는 수술을 조금 크게 한다? 약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중에 당연히 환자 불안하시죠. 그런데 절대 머리를 움직이거나 손을 이렇게 들거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포가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앞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을 확 들면 저를 칠 수도 있고요. 드릴을 치면 손이 위험해지겠죠. 제가 칼을 들고 있는데 제 손을 치면 제가 칼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칼이 환자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뭔가 하실 말이 있거나 갑자기 기침이 나시거나 할 때는 손을 가볍게 살짝 드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는 기침도 다 참으시면 참으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머리를 갑자기 움직인다거나 절대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당연히 수술은 이제 날카로운 칼이나 드릴을 입안에 넣어야 되는 매우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의 집중력의 유지를 위해서 환자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과한 몸짓이나 소리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핸드폰도 좀 꺼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을 위해 좀 더 노력해 드릴 수 있게 환자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분 입에 제가 이제 제 두 손이 들어갈 거고 기구도 들어갈 거고 저희 선생님 손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희가 좀 환자 입을 크게 벌릴 겁니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입술도 많이 찢어지실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제가 정확하게 본 다음에 제 손을 정확하게 위치시켜서 작업을 해야 좋은 수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간혹 환자분들께 바세린 같은 거 좀 발라달라고 하는데 입술이 붙으니까 바세린을 바르시면 그 바세린이 이 수술용 고무장갑에 묻어요. 그러면 그 수술용 고무장갑이 미끌거려가지고 제 기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혹은 기구를 미끄러져서 떨어뜨리거나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것도 절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수술 중에 만약 환자분이 좀 집중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뭐 너무 불안하셔서 그러신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수술 중에 이렇게 조세요. 조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신 선생님도 간혹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죠. 저는 좀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환자나 저희 선생님을 좀 주의를 주는데, 이게 안전하게 시술이 하고자 하려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좀 그렇게 하시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세요. 그 수술을 그 순간에 다들 긴장감을 좀 조성시켜서 수술을 안전하게 끝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일반 진료실과 수술실이 이렇게 층이 좀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수술을 앞두고는 100% 수술에만 수술 생각만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할 거며,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 거며, 재료는 뭘 쓸 거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일단 와가지고 이제 환자분이 다른 질문, 예를 들어서 다른 치아가 뭐 아프다든가 다른 걸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보니까 간혹 돈 얘기, 좀 할인해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 전까지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이 순간적으로 싹 없어져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막 굉장히 긴장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얀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술날에는 다른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고 수술만 집중하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 하시면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또 제가 그 위층 진료실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날에는 수술에만, 수술 끝나고 실밥 풀른다든지 다른 날 이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다시 질문을 그때 해주시면은 제가 그건 또 잘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술 후는 당연히 좀 아픕니다. 뭐 난이도에 따라서 뭐 심지어 2주에서 4주 가량 굉장히 많이 아프고 멍들 수 있어요. 뭐 단순 식립하거나 쉽게 임플란트, 뼈가 좋으셔서 쉽게 임플란트 심으시면은 보통은 한 이틀 정도, 길어야 일주일 정도. 근데 이제 뼈를 많이 넣거나 수술이 커지면은 뭐 2주 이상, 한 달 가까이 붓고 아프고 멍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수술 후는 절대 금연하셔야 돼요. 절대 금연하셔야 됩니다. 금연을 하시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상처낸 부위에 담배에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직접 닿겠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상처 났는데 거기에 안 좋은 모래가 들어간다든가 먼지가 묻으면 상처 곪는 것처럼 곪을 수도 있고, 담배를 이렇게 빨면은 그 빠는 행위들이 볼이라든가 주변의 혀라든가 근육을 움직이면서 봉합해 놓은 상처를 이렇게 벌려서 터트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빨면서 이게 상처가 나려면 그 안에 피가 이렇게 잘 코팅이 돼서 이렇게 잘 차야 되는데 그 코팅된 피를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치유가 더디게 된다든가 치유가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마 보통 그냥 가볍게 시술하시면 보통 2, 3주, 정말 큰 수술 하셨으면 3, 4개월까지는 조금 금연을 해주셔야 돼요. 좀 힘드셔도.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금연약을 좀 처방해드리니까 혹시라도 금연이 조금 힘드시다 싶으신 분들은 금연약을 좀 처방 받으셔서라도 조금 금연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수술 부위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보시거나 제껴보시거나 혀를 이렇게 대보시면은 수술 부위, 우리 생각해서 여기 상처 난 데다가 계속 건들거나 막 이렇게 벌려보거나 하시면은 상처가 아물질 않고 계속 터지고 곪고 그럽니다. 계속 그러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침 뱉는 행위, 뭐 빨대 빠는 행위, 아이스크림 쭈쭈바 빠는 행위, 이런 것도 볼이라든가 이제 주변에 이제 입안 근육을 움직이면서 계속 상처를 벌리고 터트리고, 혹은
그 피가 그 상처 안에서 잘 아물어야 되는데 그 피를 빨아들여 가지고 치유가 더디게 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빠른 행위 등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 부위를 꼬매지 않습니까? 그 꼬매는 실이 이제 좀 감염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뻣뻣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거슬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보통 실은 2주 정도 후에 푸르니까 그때까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는 아마 양치가 이제 어렵죠. 이제 어려우니까 양치를 세게 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헥사메딘이라는 가글액을 처방해 드려요. 저희가 처방해 드려도 되고, 아니면 약국에서 구매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위를 너무 세게 우물우물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이제 입안 근육이 너무 세게 움직이면 또 이제 상처 부위가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머금고 있는 생각으로 2, 3분 정도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시면 됩니다. 이제 수술 후에 임시치아나 임시틀니를 쓰시는데 절대적으로 수술 후에 임시치아나 임시틀니는 외관상을 위한 목적이지 절대 저작을 하라고 있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틀니나 임시치아는 사실 식사 중에는 빼놓으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저는 안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하지만 이제 외부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는 하시지만 절대 그 치아로 저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가 하중을 받아서 뼈가 충분히 굳기도 전에 임플란트가 하중을 받으면 뼈가 굳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은 드시고 나서 속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왜 이렇게 센 약을 주냐, 이게 너무 이렇게 센 약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는데, 그거는 센 약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평범한 약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다 드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속이 부대끼거나 속 쓰린다,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단지 사람의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뭐 그래서 자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부대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속이 쓰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약이 뭐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이 안 맞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약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전부 복용을 권유드릴게요. 속이 불편하거나 미식거리거나 구토나거나 다 정상입니다. 다 일상적인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상악동을 거상해서 뼈를 넣으신 분들은 이제 코피 같은 게 좀 날 수 있어요. 이제 코피가 이렇게 줄줄줄 나는 건 아니고, 이게 코에 물이 나는데 이제 뭐 코에 약간 피 찌꺼기 같은 게 희멀건하게 묻어나온 정도로 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상악동이란 막을 거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물을 뿌리고, 수술했으니까 물도 뿌리고 할 거 아닙니까? 물이 이제 코 쪽으로 해서 나올 때 이제 그 안에 있던 피라든가 피떡 같은 게 씻겨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절대 세게 푸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가볍게 흐르는 것만 좀 닦아주세요. 한 2, 3일 정도 그러다가 말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고리식을 많이 했으면 많이 부을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수술하고 다음 날까지도 안 보는데 그 다다음 날 붓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수술 부위가 조금 이렇게 뭔가 허옇게 뭔가 이렇게 너플너플거리고 너덜너덜거리고 좀 기분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재료 중에 이제 PRF라는 재료가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좀 상처 부위가 2차 치유되면서 약간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2차 치유라는 거는 그 살이 약간 새살이 돋는 거죠. 이게 새살이 돋을 때 그 새살이 약간 허옇게 너플너플 거리듯이 조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정상이니까 제가 괜찮다고 하시면 진짜 다 괜찮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제가 아무리 완벽한 시술을 했고, 환자분들이 아무리 완벽한 이런 제가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셔도 또 실패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건 아직까지는 현실 의료의 한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임플란트 심으신 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위에 이제 상악동에 심어놓은 골 이식제라든가 임플란트를 다 제거하고 약을 좀 장기 복용해서 나은 다음에 다시 재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도 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 지시대로 잘 따르시고 조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수술하시면 다 제대로 다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임플란트 시술하고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감각 이상이에요. 감각이 저리하거나
좀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그 뼈 이식해놓은 걸 다 제거하고 또 약을 좀 장기간 복용하고 치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감각이 돌아오면 다시 시술하셔야 돼요. 이것도 뭐 환자분들 많이 좀 거추장스럽고 많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뭐 제가 고의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그게 환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방사선 사진상으로도 도저히 보이지 않는 신경이라든가, 뭐 저는 아무리 완벽하게 잘했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그 후후 대처 제가 다 충분히 잘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는요, 치아 안에 신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치라든가 뭐 신경치료 해야 될 일은 없는데, 풍치, 잇몸 질환에는 일반 치아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잇몸 질환에는 양치질 잘 하셔야 되고요. 정기적인 스케일링 혹은 필요시에는 잇몸 치료를 반드시 동반하셔야 돼요. 정기적인 치과 관리와 양치가 제대로 동반되어야지만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어요. 저희 예일치과는 임플란트 보증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그 10년은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뿌리와 머리, 그리고 뿌리와 머리를 연결해주는 어버트먼트, 세 개가 있는데, 뿌리와 어버트먼트는 보증기간 10년입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10년 기간 동안 이 임플란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쓰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 10년 기간 동안에 이 뿌리와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뿌리는 픽스처라고 하는데, 픽스처와 어버트먼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이제 그 임플란트를 계속 오래 잘 쓰실 수 있는 시술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만약에 10년 이내에 그 임플란트가 씹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거나 부러지거나 뽑히면 무상으로 재시술을 해드린다는 거지, 10년 기간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건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는 풍치에 매우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치를 안 하시면은 풍치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환자분들은 사실 대부분 양치를 완벽하게 잘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세요. 완벽하게 잘하셨으면 임플란트도 안 하셨겠죠. 근데 양치 잘 못하시니까 임플란트까지 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국은 좀 신경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체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꼭 치과를 오셔서 저희가 환자분이 풍치가 생길 것 같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픽스처와 어버트먼트는 10년 보증을 해드립니다. 환자분이 양치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다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크만 잘 와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10년은 보증은 해드려요. 하지만 1년에 2번 체크를 잘 못 오시면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보증을 좀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원칙상 임플란트는 아직까지는 풍치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양치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자주 오셔서 저희가 청소를 좀 해드릴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들이 이제 조금 임플란트랑 인간관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뭐 귀가 잘 안 들려요.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서 뭐 침을 삼킬 때 느낌이 안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과학이 임플란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될 만한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 그것도 이제 10년 AS에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뭐 분명히 이제 저희가 교합 검사라든가 교합지 검사를 해봤을 때 잘 씹힘에도 불구하고 안 씹힌다. 혹은 이런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혀가 임플란트로 자꾸 간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임플란트 심었다고 혀가 자꾸 이렇게 삐뚤어진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과학적인 근거가 좀 적은 그 불만사항에서는 저희가 좀 AS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2회 내원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잇몸 치료라든가 스케일링을 할 거고요. 이런 것 등은 이제 환자 관리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임플란트는 픽스처, 어버트먼트, 그리고
머리인 도자기로 구성되어 있죠. 머리는 도자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는 사실 파절될 수가 있습니다. 예, 도자기는 뭐 깨질 수 있으니까 도자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면 깨질 수 있는데, 뭐 사실은 다행스럽게 임플란트 머리는 좀 우리가 스크류로 나사로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치에다 도자기 머리를 하면 그 도자기가 자연치 도자기가 깨지면은 우리가 아예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뺐다 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리가 가능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맞춰 드릴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또 이제 이해가 생겼으니까 사실 좀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심어놓고 뭐 딱딱하고 뭐 질긴 거 막 먹으려고 심었는데 그런 거 못 먹게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그런 걸 먹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 도자기 깨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2년 이내는 다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도자기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2년에서 4년 사이에는 30%를 유상을 받고요. 4년에서 6년 사이가 됐으면 50%, 그리고 6년에서 8년이 됐으면 80%를 받고요. 8년 이상이 됐으면 그 도자기 머리를 만드는 데는 그 전액 다 주셔야지 저희가 새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뭐 다른 병원 많이 오시기도 하고 뭐 하시지만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많거나 조금 어려운 시술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좀 자료에 대한 요청도 좀 있고, 제가 강연도 좀 하고, 혹시 이제 다른 환자분이 오셨을 때 좀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때 제가 이제 이전 환자분들의 자료를 좀 이용하기도 하는데, 절대 환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뭐 나이, 성명이 들어있는 자료라든가 혹은 뭐 구외 사진, 얼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빼고요. 환자 안에 입 안 촬영물이라든가 방사선 사진, 철저히 환자 정보가 배제된 방사선 사진 정도는 좀 저희가 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으면은 그 밑에 환자 서명란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되시는 거는 저희 선생님을 불러주시면 저희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 잘 받으시고요. 네, 마음 편하게 드시면 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